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0월 27일 서울 천호동에서였다. 가방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경찰입니다. 신분증 좀 주시죠. 신분증 좀 주세요. 없는데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1208. 저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아봐줘. 601208. 166-4237입니다. 166-4237. 그래. 예, 방금 그 번호는 죽은 사람 번호입니다. 뭐? 죽은 사람? 서까지 같이 갑시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 사망자로. 아니 이상하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신원조를 했죠. 신원조를 또 마찬가지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 간첩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인범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 봐. 바른 대로 말해. 백광희 씨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해서 훔쳐 쓴 거야? 훔쳐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백광이에요. 백광인 벌써 죽은 사람이야.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난 안 죽었어요. 당신 수배자지? 사고 치고 도망 다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내가 백광이에요. 완도소 하면이 우리 집이라고요. 절대 살인범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는 거예요. 너 왜 죽은 영으로 나왔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완도 경찰서 소환지서에다가 이 경비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무시라고라. 아니 혹시 뭔 소리다 이거 시방. 아니 지금 광희가 서울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 글씨 혹시 말이 되냔 말이시. 내 손으로 사망 신고 과정 벌써 끝낸 아들인데 어찌게 경찰서에 있어라. 아니 난들 어떻게 알겠어? 도대체 서울 경찰서에 있는 그 청년은 누구일까? 그리고 죽었다고 사망 신고까지 한 아들은 어찌 되었던 것일까? 광희지. 광희 맞지? 광희야. 이놈아. 가출한 후 23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던 아들이었다. 그래서 사망 신고까지 했던 그 아들을 어머니는 첫눈에 알아보았다. 아유. 서로 서서 얼굴을 확인하느라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왜냐면 2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에 많이 얼굴도 변했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한참 서로 확인을 하더니 얼싸안고 어머니가 이 녀석아 어디서 지금까지 무엇 했냐고 하면서 사망 신고까지 되어 죽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를 찾은 그 이야기는 다음 날 여러 신문에 실렸다. 도대체 2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그의 형과 함께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갔다. 23년 만에 동생을 만나게 될 형의 얼굴은 내내 착잡했다. 동생은 어떤 청년이 돼 있을까? 그리고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건네야 할 것인가? 나요. 잘 먹었습니다. 장미요. 와. 나 얼굴이.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형님 앞에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하는 나우였다. 막상 만나놓고 보니까 또 할 말도 안 나온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그 세월은 긴 세월이었다. 고맙다. 마주 앉은 형제는 자꾸만 건네야 할 말을 찾고 있었다. 갑갑한 섬을 떠나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작정 올라온 서울. 처음 취직한 곳은 먹고 잘 곳이 있는 중국집이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주인이 이사를 가고 목욕탕 때밀이 신문팔이 구두 닦기로 떠들어야 했다. 아니 그래 주민등록도 없단 말이야? 사고 치거나 그럴 녀석이 아니니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래? 한번 해볼 텐가? 예, 고맙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었으니 늘 아름아름으로 얻는 직장이었다. 백광희 씨, 이거 와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는 보너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이 있으니 먹고 살 일이야 무슨 걱정이었을까. 하지만 마음은 허기진 서울 생활이었다. 자, 여러분 잘 다녀와요.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모두들 고향을 가는 기대로 잔뜩 부푼 명절은 광희 씨를 더욱 외롭게 했다. 갔다 올게. 사람들은 그런 광희 씨를 그저 갈 곳 없는 고아련히 여겼다. 식당도 모두 문을 닫은 명절엔 늘 혼자 자취방에서 라면으로 때워야 했다. 어서 돈을 벌어 보란듯 고향에 가리라. 그것만이 광희 씨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고향에 갈 돈은 모아지질 않았다. 어머니는 그런 광희 씨를 왜 죽었다고 생각했던 걸까? 어머니에겐 객지에서 외롭게 죽은 아들이었다. 장가도 못 가고 제사 지내줄 자식조차 없으니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자고 아들의 사망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렇고 나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결혼만이 하라고 얼마나. 이래도 저래도 자식은 늘 부모의 걱정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 돌아온 광희 씨에게 그리고 할 어머니는 거야. 결혼 걱정부터 하고 계신다. 의식적인 어머님들 이제 웃고 이제 나왔을게 이제 큰아들을 낳았을게 큰아들이 제일 골통지 그랬어도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낳았을게. 늘 어머니 혼자 지켜왔던 어두운 고향집에 오랜만에 밤늦도록 불이 켜졌고 살게 새 모자의 이야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누구를 믿고 살게. 다음 날 평생 관공서 한번 가본 일이 없는 광희 씨가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면사무소를 찾았다. 호적 속의 광희 씨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다. 그동안 소집 면제자로 되어 있던 병역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무엇보다 가장 급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돌아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다. 면사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건강진단서였다. 완도읍에 있는 의료원에서 오자는 오랫동안 진찰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에 의료진들이 한동안 허둥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대로 오면 집에 연락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죽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로 그 산 사람인지 살았냐 죽었냐는 이 사람이 어떤 생명 징후를 갖고 있는지 뭐 혈압은 아니 심장은 뛰고 있는지. 운이 좋게도 아픈 적이 없어서 생전 처음은 병원이었다. 그 병원에서 광희 씨는 심장이 뛰는지 체온이 따뜻한지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며 살아있다는 증거를 기록하기 위한 검사를 했다. 사망신고서로 죽었던 광희 씨가 건강진단서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걱정을 대단히 했는데 이제 이제는 다 풀어져서 이제 나는 얼마나 무섭고 또 무서워서 내가 돈은 없고 의차냐 나 그래서 내가 가슴이 맺혀서 말이 안 나와서 못했어. 그래 이제 마음 아주 톡 풀어빌라 이제 아주. 어릴 적 늘 같이 뛰놀던 만욱이 형이 함께 가자고 한 낚시였다. 광희 씨의 환한 웃음, 그것은 고향에 도착한 후 처음 웃는 웃음이었다. 마음이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생활한가 보다 마음적으로는 이제 뭐 정신적으로 모두 좀 편한 것 같아요. 고향이라서 그러겠지. 어머니는 요즘 살아 돌아온 아들이 꿈만 같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아들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잠이 들곤 한다. 광희 씨는 이제 고향에서 할 일을 찾아볼 생각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를 모시며 아들의 도리를 다시 시작해 보려 한다. 늘 아들 생각에 명치 끝이 아팠던 어머니에겐 함께 살아야 할 앞날의 걱정조차도 이젠 행복한 설레임이다.